안녕하세요. 이번 뚜띠빵빵은 폴란드입니다. 네. 자, 이번 폴란드는 확장편이고요. 그래서 4장이 아니라 6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 뚜띠빵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래서 폴란드는 좀 이렇게 작은 소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에 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여기 폴란드는 좀 작은 내용들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재밌게 아이들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폴란드는 폴란드 공화국, 수도는 바르샤바, 공식 언어는 폴란드어입니다. 대표 음악은 마조르카 폴로네이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자, 이 이야기도 오늘 같이 다룰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다룰 내용은 소금 광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금 광산? 소금은 보통 바닷가에서 우리가 염전해서 만들지 않나요? 근데 광산이라고요? 광산은 뭐예요? 산이잖아요, 산. 네. 산에 소금이 있다고? 뭔가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봐요. 자, 소금 광산 이름이 좀 어려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엘리치카와 보흐니아 왕립 소금 광산입니다. 좀 어렵죠? 자, 아주 먼 옛날 바다였던, 바다였어요. 바다였던 이곳이, 이제 지금 소금 광산이 있는 이곳이 높이 쑥 지각 변동에 의해서 올라와서 바다 밖으로 나와 물이 막 증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이제 뭐가 생겼어요? 소금이 생겼어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탁 올라온 그곳에 소금이 생긴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암염이라고 합니다. 암염.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 열고 소금 바위가 되기까지 무려 15,000년이 걸렸다고 해요. 와, 15,000년 동안 그 소금이 거기에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290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700년 이상 소금을 거기서 캤어요. 완전 금이었겠죠? 그 당시에 소금은 거의 금과 같은 값어치가 있는 아주 귀한 상품이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길이가 컸답니다. 여기는 두 광산이 합쳐진 거예요.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과 보흐니아 왕립 소금 광산이 함께 이렇게 묶여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갱도 길이가 거의 300km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갱도 그러면 우리 막 조그매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곡괭이로 깨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냥 서서 돼도 돼. 아니 완전 궁궐같이요. 너무 커서 예배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라고 해서 이렇게 그 소금을 저장해둘 수 있는 저장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 암염으로 조각을 해서 조각들도 있었고요. 재단도 있었대요. 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거기를 상상을 하면 요만한 갱도 이렇게 기어가는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완전 그 안이 궁궐 같았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광산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사진에서도 살짝 보이지만 굉장히 높고 넓어 보이죠? 네, 여기가 지금 예배당인데, 여기서 예배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비엘리치카와 보흐니아 왕립 소금광산입니다. 자, 이걸 읽을 때요. 자, 보세요. 아주 먼 옛날 바다였던 이 곳이 높이 솟아올라 바다 밖으로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제가 뚜티빵빵 할 때 좀 큰 소리를 읽게 하세요 라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문자로만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서 전화로 상품 이렇게 뭐 배달 주문 이런 거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어 일단 네. 낯선 데 전화하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보다 자기 표현을 표현하고 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능력이 떨어진대요. 생각보다 이 손으로 하는 건 막 되게 편안하게 하는데 대면을 해서 내 목소리를 내서 뭔가 내 얘기를 피력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 자체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낭독이 굉장히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넓히는데도
엄청 도움이 돼요. 그리고 3학년 이상 이제 요번에 고학년에 저희가 지금 개정교육 지금 적용되는 해잖아요. 올해부터 2024년부터 이 개정교육 고학년에 가면 발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시간에 국어 시간 뭐 기타 다른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팀별로 뭘 짜서 발표하고 내가 내 의사를 뭐 표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연설에서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능력, 그런 소양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해와 기억력이 강화돼요. 낭독을 하면.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 문장을 정확하게 왜 아까처럼 읽으면 그건 집중해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단어를 띄어 있는 걸로 읽은 거고요. 어디서 내가 끊어 읽어야 되고 어디까지 한 호흡을 해야 이게 문장이 자연스럽게 프레이즈가 되는지를 알고 그거를 내가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해하고 이거를 전달하는 게 낭독이거든요. 그냥 단지 단어를 읽는 게 낭독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읽을 때 보세요. 아주 먼 옛날 바다였던 이곳이 높이 솟아올라 바다 밖으로 나와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생겼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포인트도 있고 강약도 있고 끊어읽기도 있고 약간 몰아있는 것도 있고 천천히 읽는 것도 있죠. 이게 낭독입니다. 뭐와 많이 닮았어요? 음악과 많이 닮았어요. 우리 음악 그렇죠. 우리 4분음표 하나 있고 8분음표 2개 붙었다고 하나 딴딴 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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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치잖아요. 8분음표가 쫙 있으면 어떻게 쳐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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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있어도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치거나 4개, 4개 있어도 따라라라라 이렇게 한 호흡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4개, 4개, 4개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끊어야 되고 어디서 음악을 마무리 짓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을 음악에서 하듯이 책을 읽는 낭독에서도 분명히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음악도 잘 전달되듯이 나의 의사도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낭독은 언어 및 표현력을 강화시키고요. 적절한 강세와 억양, 그 다음에 그런 표현법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자 실력이 옛날에 월등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같이 소리내서 읽어서 하늘 천 따지 이렇게 그래서 그 책 읽는 방법, 즉 낭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제가 지금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것 늘 공부합니다만 요즘 이제 읽는 책에 굉장히 그 유명하신 책을 필독으로 되어 있어요. 2학년, 3학년에 학부모님들 꼭 읽으셔야 되는 필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분이 이제 국어 쪽 공부하는 쪽을 쭉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나이별로 단계별로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저학년일 때는 비문학을 많이 결합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전문 지식으로 갔을 때 그것들을 조합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전문 지식만 알아가지고는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문제를 봐도 그렇고 그때 가서 갑자기 비문학을 한다고요? 할 시간이 없어요. 전공하기 바쁘기 때문에 전문을. 그래서 지금 제가 뚜띠빵빵을 만들면서도 이 비문학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것도 교과서와 관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 나이쯤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 배경 지식들을 이제 넣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자랑스럽게 네, 어머님들한테도 어필하시고요. 아이들한테 얘기하세요. 아이들한테도 왜 뚜뚜빵빵이 좋고 내가 왜 이거를 소리내서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배경 지식이 많아야 너희가 공부하는데도 앞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왜 좋은지 지금 이렇게 프레이즈를 끌고 읽고 쉬고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음악적 표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악보 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두 마리를 잡는 겁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모든 그 내용들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낭독할 수는 없지만 하나를 잡으셔가지고 꼭 그렇게 소리내서 잘 읽을 수 있게 아이들이 처음엔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선생님이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학습 방향을 잡고 있으면 그 방향대로 선생님이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 방향에 도달해 있거든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아이들이 좀 쑥스러워하고 생각보다 못 읽는 아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차곡차곡 쌓이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네, 뚝심 있게 밀고 나가셔도 됩니다. 네, 자신 있게. 아셨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길 잃은 사람을 잘 대접하여 대박난 부부? 이게 무슨 소릴까요? 와, 이게 재밌는 일화예요. 우리나라 건국실화 같은 박혁거세가 태어나는 것 같은 이런 재밌는 일화입니다. 자, 어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어부가 부부였어요. 이 어부 부부인데 남편의 이름은 바르샤, 아내의 이름은 샤바샤바 샤바입니다. 근데 이 바르샤와 샤바가 길을 잃고 막 불쌍하게 헤매고 있는 사냥꾼이 있었어요. 뭐 이제 꼬제제하고 그냥 그러니까 모른 척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부는 마음씨가 착했나 봐요. 어서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씻겨도 주고 극진히 잘 대접을 했대요. 며칠 동안. 뭐라 그럴까요? 이 사냥꾼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이제 며칠 지나서 사냥꾼이 갔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어, 그,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이 바르샤와 샤바 부부의 집에 잘 대접받고 갈 길을 이제 간 사냥꾼이 다시 왔어요. 뭐가 돼서 왔게요? 뭐가 돼서 왔을까요? 알고 봤더니 그 나라 왕이었다. 오, 왕이었어요. 왕. 그래서 이 왕이 너무 고마워서 이 바르샤와 샤발 부부에게 많은 신세를 졌던 왕은 감사의 의미로 부부에게 넓은 땅을 줬어요. 그게 바로 바르샤바. 아까 우리 바르샤바 읽었죠, 처음에. 여기서 뭐라고 읽었죠, 저랑? 수도 바르샤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보면 이 전설, 이 일화가 생각이 나겠죠. 그냥 안 보이겠죠. 옛날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폴란드 수도인가 보다. 그랬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르샤바를 보면 저거 어부가 왕한테 선물 받은 건데 야 땅 부자였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더 알고 나고 지식들을 알고 나면 하나를 뭘 다시 봐도 더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지금의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옆에 가볼게요. 35년과 123년의 나라 잃은 슬픔. 35년은 어느 나라일까요? 123년은 어느 나라일까요? 자, 이제 35년부터 가볼까요? 35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 일제시대. 네, 그때가 슬픈 역사를 갖고 있죠. 35년이었어. 35년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자리수가 달라요. 123년. 와우. 폴란드는 무려 123년 동안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에 의해서 나라를 막 뺏겼다가 또 이 나라한테 뺏겼다, 저 나라한테 뺏겼다 계속 뺏겼어요. 그 나라가 없어진 적도 있어요. 폴란드란 나라 자체가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막 지배도 받고 막 침략도 받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쇼팽이 그렇게 애국을 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와 함께 그 쇼팽의 음악과 음악적인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면 훨씬 결부가 잘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 독립기념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폴란드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빼빼로데이라고 힌트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가래떡데이라고도 하던데 몇 월 며칠? 11월 11일. 네, 어렵지 않죠? 네, 금방 외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빼빼로데이를 보면 네,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우리나라와 관계된 네, 일도 생각이 날 것이고 네, 폴란드의 또 일도 생각이 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는 네, 배경 지식과 상식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굉장히 브라이트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뉴스나 어떤 시사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폴란드 국가대표 과학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고요. 지동설과 청동설을 이거는 과학 시간에 꼭 나오는 겁니다.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 꼭 나오고요. 굉장히 잘 많이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과학 시간에 막 돌아가는 거 만들고 이런 거 하거든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나머지 천체가, 나머지 행성들이 뱅글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과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은 해와 달이, 별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일어난 현상들이다 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 이론을 천동설, 네, 라고 했어요. 근데 천동설과 반대되는 이론, 자,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설이죠. 해, 별, 달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천체가, 행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인데, 사실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가 가장 먼저 주장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스의 철학자가 먼저 주장을 했으나 묻혔어요. 천동설이 워낙 종교의 힘과 함께 막강했었기 때문에 묻혔다가, 이게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다시 주장을 하면서 물 위로 올라오게 됐죠. 자, 현대 우주과학의 근간이 되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지금까지도 폴란드의 국민 영웅으로, 자,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간은 뭘까요? 근간. 자, 저희가 교사 어휘력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다 해놨어요. 근간. 자, 근간 하면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으나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근간이 뭐지? 이러고 몰라도 질문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 선생님들도 이 근간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애매할 수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를 딱 대면 되죠. 근간은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통틀어 말하는 거야. 사물의 어떤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뜻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어떤 사물의 바탕, 중심,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한 어떤 중심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저희가 QR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아이들한테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내용은 너무 좋으나 좀 지루한 게 있고요. 설명이 뭐 상세하나 너무 내용이 많아서 어려운 것도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말라도 되는데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목소리 녹음이 엉망인 것도 있고, 뭐 아직 좀 이렇게 딱히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닥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보다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약간 웹툰 만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가볍고 약간 좀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약간 장난기가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요소가 조금씩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내용은 정말 5분 안에 깔끔하게 너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고르면서 조금 고민은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이 어려운 내용을 너무 지루하게 공부하듯이 막 시험 보듯이 하면 다들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영상을 좀 여기 QR로 넣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약간 웹툰 만화 보듯이 재미있는 그런 코미디가 가미된 약간 그런 재미있는 만화 과학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준비했어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QR 영상 재밌거든요. 선생님들도 보시면 공부가 되실 거예요. 아주 짤막한데 재밌기는 되어 있어요. 요즘스러워요, 영상이. 그래서 이 영상을 꼭 그렇게 참고하셔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폴란드 대표 음악을 갈게요. 자, 아까 폴란드 대표 음악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해줬어요. 뭐와 뭐? 마주르카 폴로네이즈. 네. 자, 마주르카는 폴란드의 농민들의 춤곡입니다. 네. 3박자의 춤곡으로 2박자, 3박자에 이렇게 악센트가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첫 박이 안 들어가고, 네. 뒤에 악센트가 붙는 거죠. 쇼팽은 피아노 연습곡으로 땡땡곡의 마주르카를 남겼어요. 자, 마주르카의 피아노 연주곡을 몇 개 남겼을까요? 가 질문입니다. 여기에 힌트 그냥 안 드리고 200 빼기 150 더하기 8은? 덧셈뺄셈이네요. 네. 선생님들도 아시죠? 몇 곡인지? 자,
몇 곡? 58곡. 네, 남겼습니다. 자, 그 밑에 2번. 그럼 폴란드 대표 음악을 마주로카 했으니까 또 하나가 남았죠, 뭐? 네, 네, 그거 남았어요. 자, 폴란드어로는 땡땡땡땡이라고 하고 프랑스어로는 폴로네이즈라고 불립니다. 원래 폴란드 서민축곡이었으나 궁중음악이 되었어요. 이걸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폴란드의 그 폴로네이즈는요. 물론 이제 둘 다 민속춤이긴 하고 네, 그 뭐라 그러죠? 서민들의 춤곡이긴 한데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세요. 폴로네이즈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기사들이 춤추는 춤이었어요. 네, 기사들이 추는 씩씩한 춤이었어요. 폴로네이즈는. 그리고 이제 서민 춤곡이었고 기사들이 추는 춤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여자가 들어오면서 같이 추는 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어요. 궁정으로. 그래서 우아한 드레스 입고 궁정에서 추는 우아한 춤이 됐어요. 그래서 음악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음악이 되게 왈츠같이 막 이렇게 살랑살랑한 느낌일 것 같은데 첫 시작이 뭐예요? 기사예요, 기사. 네. 그래서 씩씩해요, 음악이. 힘이 있고 막 전쟁에서 승리 막 이런 느낌이에요. 영웅 막 이런 느낌의 음악이에요. 좀 굉장히 생각보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폴로네이즈가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이고요. 마주르카도 똑같이 서민춤이고 같이 삼박자고 이제 그 커플로 추는 춤이긴 한데 조금 더 여성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음악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나중에 쇼팽의 폴로네이즈를 들을 때 훨씬 설명이 잘 될 거예요. 영웅 폴로네이즈를 뒤에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민속 음악을 들어도 뭔가 되게 씩씩해요. 둘이 막 우아하게 이렇게 추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아한 느낌이보다는 뭔가 이렇게 남자스러운 씩씩한 춤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듣는 요 다음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설명이 되라고 제가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선생님들께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르카와 마찬가지로 삼각자 춤곡인데 쇼팽에 의해서 예술 작품의 영역까지 진입을 했죠. 마주르카나 폴로네즈나 다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예, 알아봤습니다. 네. 폴란드의 대표 음악가 쇼팽을 갈게요. 그 옆에. 쇼팽은 폴란드 정말 대표 음악가고요. 그냥 대표 음악가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를 가면 그냥 쇼팽 의자에 앉아도 쇼팽 노래가 나오고요. 벤치 의자에 앉아도 네 오죽하면 공항 이름도 네 있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뭐 공원도 그렇고요. 아주 곳곳이 쇼팽입니다. 거의 영웅이에요. 영웅. 국가적 영웅. 자, 폴란드가 고향인 쇼팽은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20살 때 아버지의 나라 프랑스로 이주한 쇼팽은 남은 평생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나는 다시 나 폴란드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이 사람은. 근데 못 갔어.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러시아한테 침공당하고 막 오스트리아한테 침공당하고 근데 이때 러시아한테 침공당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애국 이 사람이 내 나라가 없어졌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주르카 폴로네이즈 곡을 만들고 작곡했잖아요. 어렸을 때에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프랑스 가서 우리나라를 뺏겼다고 하니 이 사람이 오죽 더 그랬겠어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지. 나라는 뺏겼다 그러지. 나는 총칼을 들고 나갈 수가 없지. 막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내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음악에 그리고 내 나라 민속 음악을 더 그렇게 만들고 끝까지 그렇게 여러 곡을 예술적으로 승화 초기 중기 후기 나눠서 보면 네, 엄청난 예술적으로 승화가 돼서 이제 거의 이거는 그냥 민속음악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연주곡이잖아요, 연주곡. 그쵸?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폴란드의
전통 음악인 마즈루카와 폴로네이즈를 피아노 연주곡으로 발전시켜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쇼팽의 플레임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옛날에 모차르트도 한번 배웠었는데, 네, 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1번 프레데리크, 2번 프랑스와 3번 쇼팽. 자, 그러면 뭐부터 올 것 같아요? 프랑스와 프레데리크 쇼팽, 쇼팽 프랑스와 프레데리크, 프레데리크 쇼팽 프랑스와. 뭘까요? 1, 2, 3번 중에. 자, 요걸 순서로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는 테 힌트가 딱 들어가죠. 폴란드가 나라를 뺏긴 기간. 아까 했죠? 35년과 1, 2, 3. 123년.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123.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프레데리크, 프랑스와 쇼팽. 네, 요렇게 플레임을 외우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다 연결되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음악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QR의 음악을 들으시고 이렇게 줄긋기를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감상평을 쓸 거예요. 어떤 걸 써도 괜찮아요. 외쪽으로 보이는 모습, 영상을 보면서 외쪽으로 보이는 모습의 다른 점을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음악적인 표현이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난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 아이들이 한 문장으로 딱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무엇이 꼭 음악적으로 뭔가를 들었으니까 음악적인 표현을 써라고 강요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기다 아이들이 꼭 쓸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자, 총칼보다 힘이 있는 선율, 꽃 속에 핀 대포.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여기 내용을 이렇게 제목을 쓴 이유는 아까 그 역사적인 내용과 함께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총칼보다 힘이 있는 선율. 쇼팽은 20개의 폴로네이즈를 작곡했어요. 그중 영흥 폴로네이즈를 작곡할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어려운 시기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러시아한테 뺏겼었다고. 쇼팽은 폴란드의 독립을 바라며 애국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민속음악 폴로네이즈로, 우리나라 민속음악 마즈루코로 내가 막 이러면서 했습니다. 영웅 폴로네이즈는 지금도 폴란드인들에게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아주 소중한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영웅이란 말은 쇼팽에 붙인 게 아니고요. 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썰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조르드 상드가 남긴 평입니다. 영감, 힘, 활력, 이제부터 이 폴로네이즈는 영웅적인 것의 상징이 되어야 돼. 이게 이 음악을 듣고 그 조르드 상드가 그렇게 남겼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영웅적인 것이라는 이게 이제 딱 핵심이 돼가지고, 네, 이 말 덕분에 폴로네이즈는 6번은 영웅이다. 영웅, 이런, 멘트가 붙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썰은 폴란드 왕조의 기사도 정신에 대한 추억에서 나온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더 조르드 상주가 왠지 더 땡기는 거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폴란드인을 위한 음악회에서 폴란드끼리 막 이제 나라가 뺏기고 하니까 이제 다 사람들끼리 꽁꽁 묻혔겠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이렇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꽁꽁 묻혔던 것처럼 그렇게 다 이제 폴란드끼리 만난 거예요. 그 음악회에서 이 곡이 연주가 됐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렸대요. 이 곡을 듣고. 자, 여기에 재밌는 평이 있어서 하나. 슈만이 말을 했어요. 슈만은 평론가이기도 했잖아요. 슈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러시아의 황제가 쇼팽의 단순한 선율 속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는 쇼팽의 음악을 금지할 것이다. 쇼팽의 작품은 꽃 속에 묻힌 대포다. 꽃 속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꽃인가 가면 뽕! 대포.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예.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단합할 수 있었던 것은 시련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붙어다주는 폴란드의 정신적인 영웅 쇼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쇼팽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봤대요. 그래서 더 폴란드를 못 들어갔다고 해요.
자, 우리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릴 만큼 애국의 마음이 막 들끓을 만큼 막 이런 음악이었다고 해요. 막 승리에 도취한 음악, 좀 약간 압도적인 확 오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자, 첫 도입부에 나오는 반음계적으로 시작하는 웅장한 도입부는 영웅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요. 따르르르 딴따단 따르르르 있잖아. 따르르르 예. 제가 음악을 잘 못해서 네. 나중에 조성진 음악으로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 고풍스러운 주제 역시 춤곡 리듬과 함께 당당하게 연주돼요. 당당하다는 표현을 여기 왜 썼어요? 왜 쓸 수 있을까요? 아까 폴로네이즈는 첫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기사. 빰빰빰 빠밤빠밤 빰빰빰 빠밤빰빰 빠밤 빰빰빰 빰빰빰 빠밤 와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아마 그 음악이 그냥 딴따단 딴딴딴 따다다단 이렇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영웅 폴로네이즈를 꼭 QR로 조성진 연주로 해드렸으니까 악보도 제가 일부러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제가 요 끝부분에 음악적인 시작 부분과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악보를 보면서도 와, 이 악보가 이렇게 어려운 악보야? 하기도 하겠지만 오, 지금 반음계적 도입부가 어딘지 그리고 고풍스러운 주제 역시 주제가 어디예요? 빰빠밤 띠다단 따단 따단 네 여기가 폴로네이즈 춤의 그런 확장편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네 고고고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가 그렇구나 여기는 그렇구나 이렇게 좀 아이들이 악보를 보면서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작은 악보긴 하지만 넣어드렸으니까요. 아이들하고 그런 데를 짚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었는데 자, 폴로네이즈에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뺐죠. 설명을. 프랑스의 이름 빼기 이라고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 힌트가 있거든요. 보면 아까 폴란드어로는 땡땡땡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폴로네이즈라고 했어요. 그럼 자, 프랑스 이름으로 폴로네이즈에서 이를 빼요. 이를 빼면 폴로네 폴로네즈입니다. 폴로네즈라고도 많이 하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책에는 폴로네즈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짜자잔! 네, 이거 왜 나왔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왔을까요? 자, 이제 맞추셔야죠. 코페르니쿠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천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뚜띠빵빵은 가리지 않습니다. 네, 가리지 않습니다. 뭐 미술이 됐던 음악이 됐던 뭐 먹거리가 됐던 음식이 됐던 뭐 역사가 됐던 사회 정치가 됐던 과학이 됐던 뭐가 됐던 같이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다 배경 지식으로 융합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 하면 쇼팽만 아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네, 이 과학 시간에 정말 빼놓지 않고 나오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할핀이라고 합니다. 여기 할핀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생겨서 요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면 다리처럼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펀칭으로 제가 뚫었어요. 다시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펀칭으로 뚫어서 여기를 한 군데 이렇게 모은 거예요. 모으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뒤에 가셔서 벌리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러면 이게 딱 고정이 되고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외워볼까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이제 빠진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행성들이 다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그 행성의 핵심적인 거나 아니면 특징적인 거를 좀 넣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네,
요런.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별입니다. 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별이 있습니다. 어느 별일까요? 화성. 산이라는 얘기는 정말 이렇게 뾰족 올라간 데도 있고 움푹 패인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행성마다 다 산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것. 요거를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성마다 다 있는데 화성에 있는 산이 네, 행성들이 갖고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거죠. 그다음에 토성이라고 있습니다. 토성은 띠를 두르고 있죠. 이 토성은 달을 14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달이 무슨 말이야? 달은 보름달, 둥글달, 달 아닌가? 네, 달을 다른 말로는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에는 위성을 갖고 있어요. 이 달들을 조그맣게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행성 주변에 이 달들이 이렇게 위성들이 조그만 위성들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행성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냥 위성입니다. 위성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보통 그리스 신화에서 따옵니다, 이름은. 토성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왕성, 해왕성에도 다 이런 조그만 위성들이 그 주변에 많습니다. 많은데 토성에 한 145개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때 140개 이상의 그런 위성들이 동동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달이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요식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런 행성마다의 그 특징들도 다 써놨으니까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짚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할 거 많죠? 그리고 내용도 다양해서 지겹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네, 다양하게 같이 그 시간들을 알차게 꾸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내용이 많아서 숨가쁘게 좀 달렸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하고 이번 뚜띠빵빵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